제가 12번째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썸, 연애, 결혼, 정우열님이 지으신 책인데요. 하늘 색깔 예쁘게 노란색이 포인트가 되어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우열님이 지은 책인데요. 재밌는 소개가 있어요. 가수 윤민수 아들 윤우를 닮은 정신과 의사라고 해서 윤우쌤이란 별명이 지어졌대요. 의학 채널에서 연애 심리를 분석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이 책이 사실 이렇게 얇고 귀엽고 해서 크게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고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 안에 책 보시면 이렇게 왼편에는 단락의 제목, 왼쪽에 이제 본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가볍게 책을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모든 단락이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렇게 짧게 나와 있고요. 이게 페이지가 300페이지 조금 안 되는데요. 정말 가볍게 재밌게 300페이지 좀 안 되니까 한 150가지의 내용이겠죠?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책을 쓰셨나 싶을 정도로 저는 가볍게 정말 재밌게 잘 읽었어요. 이 내용 자체가 누군가가 고민하고 있을 법한 내용들을 추려가지고 답변을 심리학 내용에 따라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모쏠입니다. 제 친구가 연애하려면 담배부터 끊으라고 하는데 실제 연애하는데 담배가 지장을 줄까요? 이런 질문이 있다 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게 본인 생각으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알려주세요.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구성된 일란성 쌍둥이의 얼굴을 보여주고 누가 매력적인지 질문했는데요. 모든 이성이 비흡연자에게 매력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티 안 나게 뭔가 영향을 미쳤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게 옆에 있는 질문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심리학 연구진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답변을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예요. 전 이런 거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책 정말 재밌게 읽었고요. 가볍게 여러분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의 부제가 뭐냐면 당신의 모쏠 탈출을 도와주는 연애 꿀팁 대방출이래요. 연애 시기별로 보는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연애 심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락별로 썸일 때 그리고 연인관계, 소개팅 얘기 이런 것들 그리고 연인관계로 발전되는 얘기들 단계별로 적어주셨어요. 제가 재밌게 읽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눈에 반했다는 고백을 누구나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한편으로는 이 남자 혹시 바람둥이거나 충동적인 성격은 아닐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하지만 관련된 연구를 보면 첫눈에 반했다고 말한 사람들 중에 70에서 80%는 일생에 딱 한 번만 첫눈에 반했다고 해요. 더구나 첫눈에 반한 사람은 대부분 안정적인 연애를 하고 절반 이상이 결혼까지 한다고 해요. 여러분 첫눈에 반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이혼율이 낮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첫눈에 반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 혹시 바람둥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한번 진지하게 만나보시는 걸 권했습니다. 이 책에서요. 제가 권했다는 게 아니고 네. 예쁜 애들과 다니면 불리할까?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연구진은 130명을 대상으로 300명의 얼굴을 평가하게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혼자, 또 한 번은 2명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매력도를 측정하게 했는데요. 혼자 있을 때보다 여러 사람과 있을 때의 매력 점수가 더 높아지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명과 동시에 있을 때 얼굴의 특징을 평균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쁜 사람들하고 다니면 자신의 외모 점수도 올라간다고 하네요. 근데 좀 비교도 당할 수 있으니까 이쁜 사람들이랑 같이 다니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하네요. 돌직구가 좋을까? 신비주의가 좋을까?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연구진은 여학생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남학생이 당신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라고 말하거나 보통 점수를 줬다, 점수를 알 수 없다라는 세 가지 답변을 주면서 남자의 프로필을 보여주고 호감도를 조사했는데요. 여자들이 느낀 호감도는 점수를 알 수 없다라고 한 사람에게 더 호감도를 느꼈대요. 그 이유는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게 궁금증이 생기면서 자꾸 상대를 생각하게 되고 호감도 덩달아 커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내가 그를 자꾸 생각하는 걸 보니 내가 그를 좋아하나 보다 라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심리를 추리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지각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신비주의도 좋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한번 써먹어 보세요. 신비주의. 연애 잘하는 남자의 특징을 알아본 연구 결과는 딱 두 가지였어요.
릴렉스 능력, 그리고 도발 능력. 릴렉스 능력이 뭐냐면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이래요. 그래서 여자는 편안함을 느낄 때 경계심이 줄어서 남성에게 흥미를 느낄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도발 능력이란 적당히 과감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조금 더 가까이 앉기도 하고 아주 가벼운 스킨십도 태연한 표정으로 할 수 있는 거래요. 이러한 능력 모두 내 마음이 편해야만 가질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업이나 업무 등으로 스트레스가 큰 상황에서는 연애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먼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이런 두 가지 능력을 길러보시면 좋겠네요.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능력, 그리고 상대에게 적당하게 다가갈 수 있는 능력. 과감한 말과 행동. 너무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도전해보세요.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 독일 튜빙겐 대학교 연구팀은 상대의 다양한 감정을 확실히 인식하게 될수록 상대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차렸다고 느끼는 순간에 기쁨과 만족감을 발생시키는 뇌신경회로가 활성화되는데 그 쾌감이 상대방에 대한 호감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든 순간순간 느끼는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편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호감을 살 수 있으니까 평소대로 자연스럽게 상대를 만나보라고 합니다. 너무 자신의 그런 감정들을 숨기려고 하는 것보다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더 호감을 느낄 수 있대요. 여러분 하실 수 있죠? 네, 너무 이렇게 호감을 안 드러내면 철벽 치는 느낌이 줄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호감 감별법. 이탈리아의 한 연구진은 1375회의 하품 데이터를 분석했대요. 한 사람이 하품을 할 때 곧바로 따라하는 사람은 대부분 상대방에게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거나 친한 친구 관계인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정서적 공감대가 강할수록 상대방과 자신 사이의 모방적 행동을 더 빠르게 해낸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대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의 하품을 빠르게 전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그 사람이 나의 하품을 따라한다? 그럼 호감이 있을 확률이 있다라고 하지만 연구에서 너무 섣불리 속단하시면 안 될 것 같긴 하고요. 참고하세요. 상남자를 좋아하는 이유. 영국 레체스터 대학교 심리연구진이 158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공포감을 줄 수 있는 장소와 사진과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에 대한 설문을 동시에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두려움이 많은 여성은 공통적으로 힘세고 강한 상남자 스타일을 이상형으로 뽑았고요. 상남자에게 큰 매력을 느끼는 분들은 본인이 두려움이 많은 성향이 아닌지 파악해보면 좋다고 합니다. 저는 상남자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락부락한 근육질은 안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육은 적당히 있는 게 그냥 건강한 정도로만 자기 관리하는 정도로만 많은 게 좋고 저도 이제 운동하러 헬스클럽 달리고 있긴 한데 근육 좋으신 분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 보고 그냥 멋있긴 한데 대단하다라고 존경스럽지 그게 막 이성으로서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많은 성향이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정말 맞는 것 같나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별도 전염된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버드에서 이런 것도 연구하나 봐요. 나도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친구, 형제, 동료 등 주변 사람이 이별을 결심할 때 자기도 위기 상황이 되면 이별을 강행한 확률이 7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의 친구가 이별을 해도 내가 이별할 확률이 35%나 증가했다. 좋은 걸 따라야지. 주변 사람 행동이나 가치관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걸 사회적 전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별도 친구들이랑 같이 했다면 새로운 만남도 같이 한번 시도해보라고 권해주셨어요. 네. 전 이별이 전염된다는 건 제가 처음 알았네요. 좋은 게 전염되면 좋겠다. 그죠? 상처는 돌아온다. 미국 사우스 엘라베마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진은 138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재 연인이 이전 애인으로부터 나를 빼앗아 사귀게 되었다고 응답한 그룹의 특징을 알아봤대요. 정상적인 과정으로 연인이 된 그룹에 비해서 이런 관계들은 덜 헌신적이고 덜 만족하고 계속해서 다른 연애 대상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상처를 받으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내 애인을 뺏어갔을 수도 있고, 이런 관계는 지속되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바람을 피워서 헤어진 경우에는요, 6개월에서 1년 후에는 나쁜 남자를 구별하는 안목을 기르게 돼서 자신과의 자신감과 그리고 좋은 상대를 만나는 능력이 훨씬 월등히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지금의 충격과 배신감과 수치심으로 힘들겠지만 이런 일을 계기로 나쁜 남자를 거르는 안목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마음이 추스른 후에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응원도 해주셨어요. 차인 여성이 좋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국 미시건 대학교 연구진은 남녀 약 200명을 대상으로 전 애인을 찬 경우와 전 애인에게 차인 경우로 나눠 가짜 프로필을 작성하고 프로필에 나타난 이성에 대한 호감을 조사했대요. 그 결과 여성은 남자가 전 애인을 찼을 때, 남자는 반대로 여성이 전 애인에게 차였을 때 더 매력적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남자는 여성이 전 남친을 찼다고 생각하면 왠지 까다롭고 요구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돼서 꺼리는 것 같았고, 전 남친에게 차였다는 점은 당신을 더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네요. 차인 게 꼭 흠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자분의 경우에. 여튼 뭐 차인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안 맞아서 헤어진 거니까. 반려동물 소유하신 분들이 연인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개와 함께 있는 여성이 여성의 연락처를 얻을 확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한 결혼정보 회사에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이성의 반려동물이 연애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10명 중 6명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성에게 호감을 느끼는 걸로 나타났대요. 아마 오랫동안 책임감을 가지고 키워야 하는데 동물을 잘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해서도 책임감 있게 가정을 꾸릴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술을 좋아한다면 눈이 낮아진다. 술을 마시면 이성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비어고글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남성은 술이 깬 다음날에 그 현상이 사라지지만 여성은 그 효과가 더 오래 간대요. 캐나다 레이크헤드 대학교 연구팀은 6개월간 술을 마셔온 젊은 여성을 상대로 비어고글 현상이 술을 마시지 않는 평상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는 여성일수록 흔히 미남형이라고 여기는 좌우 대칭형 얼굴을 판독하는 능력이 떨어졌대요. 아이고. 그래서 오랫동안 술을 마신 여성은요, 덜 매혹적인 남성도 매력적으로 느낀대요.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렵다는 거네요. 외모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혹시 주변에 너는 이렇게 눈이 낮니? 라는 말을 들어봤다면, 술을 많이 마시고 계신 여성분이라면 이게 아마 비어고글 현상이 지속돼서 그런 걸 수 있으니까 절주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정말 내가 비어고글 현상 때문에 눈이 낮은 건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좋아하면 느려진다. 미국 시애틀 퍼시픽 대학교 연구진은 남성이 호감 있는 여성과 걸을 때 걷는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했대요. 동성 친구와 걸을 때랑 호감이 없는 이성과 걸을 때는 아주 빨리 걸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앞서가는 분도 계셨대요. 근데 매력적으로 여기는 여성과 걸을 때는요, 걷는 속도가 7% 느려졌고 남성이 앞서가는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속도보다 천천히 걷게 되면 에너지 비효율이 나타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 심리가 작용해서 그렇게 속도를 맞춰가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동성과 걷고 있는데 내가 좀 천천히 걸어도 상대방이 내 걸음걸이를 잘 맞춰준다면 호감이 있는 분일 수 있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네요. 친구랑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남자친구랑 문제에 대해서 털어놓으면 이별할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대요. 보통 동성 친구한테 얘기하면 남자친구를 좋지 않게 생각해서 좋은 조언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연애 상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연애 관계가 순탄치 못한 증거라고 하네요. 앞으로는 친구보다는 남자친구한테 직접 자신의 솔직한 고민을 털어놓는 것을 권해주셨어요. 말을 안 하면 상대방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해주고 서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상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 사례를 보니까 이게 싸움이 났을 때 문자로 얘기하는 건 정말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오해가 정말 계속 쌓이는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제가 정말 힘들 정도로 직접 얼굴 보면서 얘기하면 오해가 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덜 쌓이는데
문자로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들을 얘기했을 때 되게 딱딱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얼굴 보고 얘기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툰 뒤 문자 전송. 미국의 한 대학교 연구진은 남녀 커플을 대상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빈도, 관계에 대한 만족도, 헤어짐을 고려한 횟수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 결과 여성은 남친과 문자를 많이 할수록 연인 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낮았고, 남친과 싸운 뒤 문자로 해결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헤어지는 빈도가 높았대요. 문자는 감정을 배제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오해의 소지가 많아 더 다투게 될 수도 있으니 문제를 해결하려면 직접 대화를 하라고 하네요. 정말 제 친구가 이런 케이스였거든요. 남자친구랑 다투면 그거에 대해서 서로 자신의 입장을 문자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오해가 계속 쌓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감정만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권태기 극복법. 미국 웨인 주립 대학 연구진은 60상의 커플을 대상으로 여러 커플이 함께 어울릴 때 연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어요. 두 커플은 한 조로 나눠서 대화하게 했는데 이후 설문조사에서 연인 간 친밀도가 크게 높아졌고 권태로움도 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커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잊고 있던 연인의 좋은 점을 다시 인식하게 되고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태기라면 동반 데이트를 선호하는 걸 수도 있지만 오히려 권태기 극복에도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권태기를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면 친한 친구들하고 동반 데이트도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어느새 이 책을 다 읽었고요. 정말 예상대로 술술술 재밌게 다 읽었습니다.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2시간까지는 아닌 것 같고 1시간 반 정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왜냐면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막 꽉꽉 차있진 않거든요. 네. 여하튼 여러분도 연애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모태솔로이신 분들, 아니면 연애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읽으면 좋겠다. 그리고 심리화된 얘기니까 막연하게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생각하기보다 전문가가 얘기해준, 그리고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한 답변들이 많다 보니까 더 신뢰할 수 있는 답변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강추드릴게요. 그럼 저는 13번째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